자, 율무차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신규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항상 학교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업무를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학교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더 잘하고 싶어서 고민이네요. 자, 일단은 율무차 선생님께서 이 업무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업무를 잘한다라는 거는 일단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적시에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이렇게.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선생님께서 정말 업무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세세한 부분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행사를 처음에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요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행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것들을 업무적으로 계획에서 녹여낼 수 있으면 조금 더 그레이트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세심하게 좀 상황들을 살피고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뭔가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추진해 나가신다고 했을 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거는 문제없이 상황을 넘어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피드백을 선생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돼요. 그렇게 하면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모든 절차들이 완료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무리가 없이 행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저 선생님 일 되게 잘했다.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 라는 식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의견을 좀 많이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혼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섭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년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서의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들을 선생님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것들을 좀 챙기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은 요 분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선생님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겠구나. 요건 내가 잘 모르니까 부장님께 자문을 좀 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교감 교장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구나. 요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잘 알려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선생님 근데 이렇게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업무 처리가 되어야 저희가 업무 좀 하기가 도와드리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거 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듣고 그것들을 또 잘 녹여내가지고 또 하나의 프로세스를 완비를 하는 거죠. 과정을 선생님께서 완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업무에 들어가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협의를 잘 하시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원을 안 받아야 돼요. 네, 민원을 안 받는 게 필요해요.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업무를 보면은 학부모님께 뭔가 안내를 할 때 또는 학생들 지도를 할 때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민원이 들어올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선생님들이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애초에 막는,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 놓으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업무적으로 완성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 잘한다는 소리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업무를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단계를 좀 잘게 쪼개 나가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행사를
하면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럼 운영 계획 안에서 내가 필요한 협의들이 있겠죠. 가정통신문을 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가정통신문 작성하는 거, 또는 뭐 내가 물건을 사는 거, 물품을 사는 거, 그다음에 뭐 분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이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잘게 쪼개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업무 추진을 해나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놓치는 부분도 없고, 선생님께서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처리를 하면 좋겠다, 저럴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또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뭐 이렇게 좀 잘게 쪼개가시면서 업무를 하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을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맥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께 자문 구하고 간 새내기입니다. 학교 생활한 지 이제 3주차가 되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할만하고 선생님들도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현장 체험 학습도 다녀왔네요. 업무는 아직 어색하고 힘들어요. 기한 올리고 공문 쓰는 것도 너무 겁나네요. 당연히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교대 다닐 때 사실 수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모의 수업도 진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뭐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생 실습 때 또 그런 걸 봐오니까 대충 뭐 이렇게 느낌은 알아. 느낌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보거나 업무를 체험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배울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대 한 학기 정도나 한 과목 정도는 그런 업무, 학교 행정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한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계획서 쓰는 것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가정통신문 쓰는 거라도 좀 배워야지, 문구 쓰는 거라도. 그래야지 좀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학교에서 막 가르치지도 않아, 대학교에서. 근데 신규 교사 발령 받아서 가시면 선생님, 신규 연수 때는 해요. 하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연수원들에서 그 공문 기한하는 거라든지 뭐 품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사실. 정말로. 그거 내용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이게 될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은 교생 실습 때 행정 업무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학교를 교생 실습 학교로 만들려고 계획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 시교육청에 냈었는데, 그때도 그 내용이 있었어요. 행정 업무 지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래서 공문 쓰는 거, 계획서 쓰는 거, 품위하는 거, 그다음에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커리큘럼 넣어가지고 그런 거 실습 때 지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물론 저희 학교는 교생 실습 학교가 안 됐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어색하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요즘. 그래서 교대 졸업해가지고 이제 신규 발령 받아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 학교 행정 업무라는 게 굉장히 쓸데없는 과정이고, 학교 행정 업무라는 게 교사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학교 행정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아예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저는 업무 안 합니다, 저는 수업만 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신경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실제로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 때문에 그 업무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몰려요. 과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학교의 업무 분배 과정이, 그러니까 학교의 업무 분장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그거는 좀 느끼실 거예요. 이거 물론 학교 업무라는 게 정말로 n분의 1, 똑같이 파일을 n분의 1 해가지고 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는 업무를 엄청 경한 거를 뭐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 또는 뭐 양이 1부터 10까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은 1 업무만 해. 1, 2 이런 것밖에 안 해. 학년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학년은 또 안 해. 이런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안 하는 거 누군가는 다 해야 돼요. 그럼 그 업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교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우는 소리 해야 되고, 선생님들한테 서글서글하니 그냥 다 받아주는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진짜 김 선생님 한 번만 부탁해, 좀 한 번만 해줘, 그냥 이번 연도에 뭐 돌봄 교실 한 번만 해줘, 방과후 학교 한 번만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럼 그 선생님은 마지못해 예, 교감 선생님 뭐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근데 딱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나중에 현타가 막 오죠. 나는 정말 개고생하고 있고 진짜 막 맨날 야근하고 있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4시 반에 딱 땡 하면 집에 가니까 당연히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진짜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항상 신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학교 행정 업무가 물론 잡무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잡무도 있지만 모든 거를 잡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아이들 교육 활동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육 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성공적인 교육 활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행정 업무의 양이 줄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들께서 아, 그래. 행정 업무는 아이들을 위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그러면서 이제 업무의 양이 분배가 정말 이상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 다 그냥 행정 업무 맡긴다 그러면 안 해. 무조건 노. 이거 진짜 문제 많은 상황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교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 행정 업무가 굉장히 쓸데없는 과정이다. 이 교사의 행정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못한다. 잡무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집중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교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아예 신규 때 들어올 때부터 행정 업무는 별로인 거, 느낌 좋지 않은 거, 싫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스키마가 깨지기가 쉬워?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런 그 선생님의 뇌구조를 깨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느낌인 거고 학교 행정 업무를 할 때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